자급자족 모두 온 구독은 센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매주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000평이라는 면적은 과거 수백 년 동안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의 땅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절대 토양 때문도 아니고 기후 때문도 아니며 돈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배치 설계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소규모 농장을 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텃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닭장이 따로 떨어져 있고 과일나무는 아무 계획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전체 땅의 상당 부분이 그냥 잔디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시간을 들여 깎아야 하고 연료비까지 들면서 관리하지만 정작 당신에게 아무런 먹을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땅이죠. 그 사이 당신은 여전히 매달 70만 원, 100만 원, 심지어 그 이상을 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건 농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편한 위치에 밭을 만들고 남는 공간에 닭장을 짓고 보기 좋은 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각 요소는 따로따로 존재할 뿐 절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름에는 토마토가 넘쳐나지만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고 냉동고에는 한 가지 음식만 가득하지만 다른 식재료는 계속 사야 합니다. 바로 이 공백, 이 당신의 돈이 새어나가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개념, 존 기반 설계만 이해하면 당신의 1000평 땅은 단순한 텃밭이 아니라 1년 내내 먹거리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핵심 개념, 존 설계.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현대 농업이 등장하기 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농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동심원 구조 존으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집 가까이 화살표 매일 관리하는 작물 중간 영역, 화살표 가축 바깥쪽 화살표 과수와 자연 식생,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 음식물 찌꺼기, 화살표 닭, 먹이 닭, 배설물 화살표, 퇴비 화살표, 토양 화살표, 작물 화살표, 다시 음식,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 500평 이하의 땅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현대식 1000평 농장에 맞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존 1. 키친 가든. 이곳은 당신의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구역입니다. 위치집 뒷문에서 약 10m 이내. 왜 이렇게 가까워야 할까요? 이곳에 있는 작물들은 매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리 빈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먹는 채소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상추, 허브, 토마토, 고추, 각종 잎이 채소, 무 쪽파, 식탁에 매일 올라가는 식재료들입니다. 핵심 전략 연속, 파종, 석세션 플랜팅. 많은 사람들이 봄에 한 번 심고 끝냅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절대 연중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2주마다 새로 심기. 예를 들어 3월 화살표, 첫 파종. 3월 2주 후 화살표 두 번째 파종 계속 반복. 그러면 한 구역이 수확될 때 다른 구역이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생산이 끊기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생산하는 방법.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요? 복잡한 온실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방법 하나면 충분합니다. 콜드 프레임. 나무 상자 위에 유리창 하나. 이 정도면 겨울에도 시금치, 케일, 루꼴라 같은 채소를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예시. 작은 텃밭 하나 약 1.2m 곱하기 5m에서 연간 90kg 이상의 식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1000평이면 이런 배들을 8배에서 10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량입니다. 필수 요소, 퇴비 시스템. 존 1 옆에는 반드시 퇴비통 컴포스트 빈을 둬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엌 화살표. 바로 퇴비통 화살표, 바로 밭. 이동 동선 최소화 영양 손실 없음. 하지만 존 1은 주로 채소를 담당합니다. 진짜 칼로리 생산은 다음 구역에서 시작됩니다. 손의 A. 푸데우 포레세우트,
푸드 포레스트 시작. 존2는 키친가든 바로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집에서 약 12-15m 거리. 이곳은 당신의 농장에서 가장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입니다. 한번 제대로 만들면 거의 손이 가지 않습니다. 푸드 포레스트는 단순한 과수원이 아닙니다. 층 구조 시스템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가장 위 큰 과일, 나무 사과배, 복숭아 그 아래, 작은 나무 무화과, 뽕나무 그 아래,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가장 아래, 지피식물 딸기 클로버 등. 이렇게 하면 같은 공간에서 여러 층이 동시에 생산합니다. 자급자족 모드 온 구독은 센스지 존2, 푸드 포레스트. 이 시스템의 진짜 강력함은 생산량에서 드러납니다. 성장한 과일, 나무 하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한 그루, 화살표 연간 90-180, 킬로그램 배, 나무 한 그루, 화살표 70, 140kg, 블랙베리 한 포기 화살표 시즌당 50kg. 이걸 단순히 몇 그루가 아니라 작은 숲 형태로 구성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0평 중 단 250평만 푸드 포레스트로 사용해도 매년 수천 킬로그램의 과일과 베리를 거의 무료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떨어진 과일, 상처, 난 과일. 이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닭에게 먹이로 주고 퇴비로 돌려보내고 다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푸드 포레스트는 단순한 과수원이 아니라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엔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 단백질 공급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쏜3, 닭 앤 가금류 스테이션. 이 구역은 당신의 농장에서 단백질을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위치 푸드 포레스트 플러스 퇴비 시스템 바로 옆. 왜 이 위치가 중요할까요? 닭은 단순히 계란을 낳는 동물이 아닙니다. 닭은 일꾼입니다. 그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해충 제거, 토양 뒤집기 배설물, 생산 비료 생산량. 1000평 기준 닭 6마리가 가장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내에서 6개의 계란 연간 약 1,500개. 시중 가격 기준 약 80만, 120만 원 상당의 가치. 핵심 시스템, 딥 리터, 딥리터. 닭장을 이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바닥에 톱밥집 등을 깔고 계속 쌓이게 둡니다. 닭들이 직접 뒤집으면서 자연스럽게 발효됩니다. 그리고 1년에 1, 2번 그대로 밭으로 이동. 최고급 유기, 비료 완성. 중요한 경험 포인트. 저도 처음에는 닭을 완전히 풀어 키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텃밭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한된 공간 플러스 순환 방목 시스템. 이렇게 하면 장점은 유지하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료 비용 줄이는 핵심. 이 레이아웃에서는 닭 사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드 포레스트, 화살표 과일, 공급 텃밭, 화살표 음식물, 찌꺼기 지렁이, 화살표 단백질 공급, 자연스럽게 먹이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소온에서 더 강력한 단백질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소네사, 토끼 플러스 지렁이 통합 시스템. 이 구역은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가장 놀랐던 시스템입니다. 토끼의 압도적인 효율. 토끼는 가축 중 가장 효율이 높은 동물입니다. 4kg 사료 화살표 1kg 고기. 이 수치는 닭보다 높고 돼지보다 높고 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생산량. 기본 구성, 수컷 1마리, 암컷 2마리. 이 조합만으로도 연간 55-80 kg 이상의 고기 생산. 그리고 필요한 공간은 약 3평도 안 됩니다. 추가 장점 소음, 없음 냄새. 저금 대부분 지역에서 사육 가능, 도시 근교에서도 운영 가능. 진짜 핵심, 연결 구조.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고기가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토끼 배설물은 특별합니다. 냉성 비료입니다. 즉, 바로 밭에 사용 가능 식물 뿌리를 태우지 않음. 그리고 여기서 핵심 트릭이 나옵니다. 토끼 우리 아래에 지렁이 통 설치. 이렇게 되면 토끼 배설물 화살표, 지렁이 먹이 지렁이, 화살표 고급 유기, 비료 생성 남은 지렁이, 화살표 닭 먹이. 완벽한 순환 구조, 완성. 정리하면 토끼 화살표 지렁이, 지렁이 화살표, 토양,
토양 화살표, 작물 화살표, 다시 토끼. 당신은 여러 개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산 기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의 생산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존으로 갑니다. Zone 5, BLB Corridor. 많은 사람들이 이 구역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벌은 단순히 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농장 전체 생산량을 올려주는 존재입니다. 배치 위치 푸드 포레스트와 텃밭 사이 이 위치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모든 꽃을 지나는 동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분이 이루어진 작물은 30-50% 많은 수확을 냅니다. 즉, 사과, 베리, 토마토, 호박. 자급자족 모두 온 구독은 센스지 존 5, 벌 비코리도여, 호안친. 벌 한 통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닙니다. 농장의 증폭기입니다. 생산량. 벌통 하나는 연간 약 15-30kg의 꿀을 생산합니다. 이건 단순히 달콤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탕이나 꿀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수분 수정입니다. 벌이 매일 당신의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꽃을 수분시키면 전체 작물 생산량이 30-50% 증가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땅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확, 추가 가치. 벌이 만들어내는 것은 꿀만이 아닙니다. 밀랍 화살표, 양초 화장품, 프로폴리스 화살표, 천연 약자의 꽃가루 화살표, 건강 보충제. 모두 돈을 아끼거나 추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난이도 초기 비용 약 40만, 70만 원, 관리 시즌당 몇 번 점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벌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모든 공간의 생산성을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산물을 낭비 없이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존 6, 저장 및 보존 시스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없으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식량 확보와 같지 않다입니다. 여름에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저장하지 못하면 겨울에는 다시 돈을 써야 합니다. 필수 3가지 시스템, 통조림, 캔닝 건조, 디하이드레이팅, 저장 루트셀러 각각의 역할. 체크 통조림, 토마토 소스 피클 과일 잼, 체크 건조, 허브 육포, 건과일, 체크 저장고, 감자 당근 양파, 호박 비용 압력 캔너 약 10만 원, 건조기 약 6만 원 간이, 저장고 약 3만 원, 총 약 20만 원 내외. 실제 효과. 제가 직접 운영했을 때 한 시즌에 300병 이상 저장. 그 결과 4인 가족 기준 겨울 식비가 월 5만 원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름의 인겨 화살표, 겨울의 생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존입니다. 존 7, 오일과학 순환 시스템, 포레지 플러스 멀치. 이 구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역입니다. 위치 1000평 땅의 가장 바깥쪽. 심어야 할 것들. 컴프리, 뽕나무, 질소, 고정나무. 3가지 핵심 기능. 첫 번째, 멀칭 생산. 컴프리는 1년에 4-5번 수확 가능. 그리고 그대로 밭 위에 덮기만 하면 최고의 천연 비료. 더 이상 멀치를 살 필요 없음. 2. 가축 사료 컴프리. 잎이 뽕나무 열매. 닭과 토끼의 고단백 사료. 사료 비용 절감. 3. 방풍 플러스 보호. 이 외곽 식물들은 바람을 막고 수분 증발을 줄이며 내부 구역을 보호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가. 비용 거의 0원. 뿌리로 번식까지로 번식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생산. 실제 경험 이야기, 스토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제 농장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텃밭은 남쪽 끝, 닭장은 북쪽 끝 과일. 나무는 아무데나, 퇴비통은 너무 멀리. 결과는 뻔했습니다. 매달 80만 원 이상 식비 지출. 저는 퇴비를 옮기느라 시간을 낭비했고 과일은 새에게 뺏겼고 멀치는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전부 다시 배치하자. 겨울 한 시즌 동안 하나씩 존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퇴비 생산
3배 증가, 달기 과일을 먹기, 시작 토끼, 화살표 지렁이, 화살표 토양 연결, 멀치가 넘쳐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식비, 월 80만 원에서 15만 원 이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더 많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낭비가 사라진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실수 1. 텃밭을 멀리 두는 것. 거리가 멀면 관리 빈도가 줄어듭니다. 생산량 감소. 2. 저장 시스템 없이 시작, 여름 풍작, 겨울 부족. 3. 햇빛 고려 없이 나무 심기. 하루 6, 8시간 햇빛 필수. 4. 한 번에 다 하려는 것. 번아웃 발생. 체크 올바른 순서. 존 1 텃밭, 존 3 닭. 이유 하나씩 추가. 2년이면 완성. 결론. 이 모든 존이 완성되면 당신의 하루는 이렇게 바뀝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식재료를 수확하고, 닭은 이미 먹이를 얻고 있고, 토끼는 토양을 만들고 있으며, 벌은 모든 작물을 돕고 있고, 외곽은 자동으로 자원을 생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식료품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공급망을 걱정하지 않으며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1000평 땅으로 진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자유입니다. 대시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오늘부터 자급자족이었습니다.